HBM을 그렇게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방어를 못한다? 그럼 이게 HBM이 이번 주가 하락의 원인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듭니다. 그럼 뭐 때문인가라는 걸 생각해보면 좀 반도체 같은 경우를 진입하기에는 약간의 구름이 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민재기 팀장,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욱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뵈니까 제가 소속을 한번 절었네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예. 오늘 시장이 그냥 마음 같아서는 네. 방송 접고 그냥 한탄과 하소연만 하고 싶지만 네. 또 저희 앉은 자리가 그게 아니기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팀장님. 네. 오늘 시장 저희가 한 7주 만에 이렇게 어둡게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월요일. 월요일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월요일이 또 오늘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잠못. 그 이사님은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월요일 출연자거든요. 네네. 6주 연속 빨간불을 켜다가 네. 오늘 이렇게 급락을 해버려가지고.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부터 또 이어가면 될 것 같고, 네. 네, 일단은 오늘 증시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제가 이 화면에서 준비해온 요 그림 한번 그냥 제가 좀 그려봤는데 답답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날 공시 6시 이후에 나오고 계속 이거 관련해서 주말 내내 이제 좀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뭐 제가 이 스페타시스 관련된 그 내용 넣어가지고 이렇게 GPT 그림으로 돌려봤는데 뭐 자세하게는 이렇게 기업명까지는 안 나오고 이수까지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안 그래도 지금 테크 섹터 분위기가 지금 안 좋잖아요. 오늘 물론 우리가 삼성전자 이야기도 또 있겠지만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는데, 그런 와중에 이 스페타시스가 뭐 본인들은 이제 양사에 뭔가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도 그렇고 많은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은 시너지에 대해서 의문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도대체 시너지가 있는지 모르겠고. 아니 근데 시너지도 시너지인데 공시 시간이 그렇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컸죠. 6시 20 몇 분인가요? 하여튼 끝나가고 좋은 것도 처음에 내놓고 그래서 그 시간 내에서는 좋은 거 내놓고 6시 넘어서는 악재가 나왔죠. 그래서 한 20% 이상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이오 같은 이제 뭐 자금을 조달해서 인수한다라고 하는 제이오도 오늘 13%인가요? 하락을 했고, 이게 결국에는 이 항아리 투입을 하고 있는 이 스페셜티 케미칼을 뭔가 지원하기 위한 부분 아닌가, 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수그룹 내에서도 다른 계열사하고 뭐 연관성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장에 좀 의아한 그런 그림들과 함께 이수그룹 전체가 오늘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었는 게, 뭐 투심에 안 그래도 지금 뭐 테크 쪽 좋은 게 없고, 시장은 뭐 트럼프나 머스크 쪽에 완전 쏠림이잖아요 지금. 일부 섹터나 테마 쪽으로. 그런 와중에 뭐 돈들은 더욱더 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시장에서는 자꾸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 트럼프 트레이드는 대선 전에 나타났다가 약간 희석이 됐었고, 오늘은 그 절정을 보여준 사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냐라는 고민을 해보면, 보통은 새로운 정부가 공식적으로 들어서기 전 약 한 분기 정도는 지속이 되었어요. 그러면 올 연말까지 이거는 지속될 수 있음을 열어두고 보는 거고요. 시장 참여자들이 연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수익률 게임에 더욱 더 타이트하게 돌입을 하는 거죠. 올해 상반기에 번 주체 같은 경우는 뭐 주식 비워놓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주체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 손실이 나는 부분은 더욱 더 매도가 가속화됐고, 몰리는 쪽으로 더욱더 집중을 했는데, 그게 근거가 없이 몰리는 게 아니라 시장의 색깔 변화 같은 경우는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
그 안에서 산업재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의 색깔에서도 보여줬잖아요. 예. 유틸리티 산업재의 강세. 거기에 따라서 좀 근거 있는 업종 쪽으로 더욱더 집중이 됐죠. 미국과 우리나라가 협업할 수 있고 대치하지 않는 업종 쪽으로 집중이 됐단 말이죠. 이 부분은 달이 아주 기울면은 이게 이렇게 반대편으로 흘러갈 수는 있지만 아직 기우는 형태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시장 흐름은 뭐 열어두고 흘러갈 수 있음을 좀 보면 되겠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서 빠지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네. 오늘은 테크 하락이 강했고, 그 다음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셀 일부는 강했는데 소재 쪽은 약했단 말이죠. 그걸 네. 가격만 빠졌다라고 해서 매수하는 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차별화될 수 있음을 열어두고 좀 시장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얘기 나온 김에 반도체 전반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예전에 삼성전자 떨어지고 SK 하이닉스가 오를 때는 중간에 엔비디아 끼워놓고 HBM 얘기하고 하면서 스토리가 됐거든요. 근데 오늘처럼 다 빠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냥 경쟁력 자체에 대한 의구심, 어떤 분들은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대한 의구심, 막 이렇게까지 돼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3% 하락을 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팀장님은 좀 어떤 전략과 어떤 분석 갖고 계십니까? 일단 하이닉스가 3% 빠진 것은 그나마 뭐 좀 그래도 최근에 버틴 게 있으니까 네. 뭐 조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오늘 이 신저가는 사실은 와, 이게 설마 이제 버티겠지 이번에는. 네. 왜냐하면 그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하고 뭐 HBM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그죠? 네. 우리 잘하고 있고, 네, 거의 뭐 통과 다 됐고 이제 4분기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잘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지켜주겠지라는 기대감에 아마 많은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저희 지난주였나 지난주였나 팀장님께서 120개월 선 그쵸. 보여줬었잖아요. 네. 그게 네. 웬만하면 그 2000년 이후로는 리만 때, 네. 그때 아니면 이탈 안 했겠. 맞아요. 그때 거의 찍었고 그 뒤로는 그 금방까지 안 가고 다 반등을 줬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때 우리 하도 이제 네. 삼성전자 좋은 거 찾아보다가, 그죠? 기술적 맞아요. 분석 120개월 선까지 꺼냈는데, 야, 이거 거기 터치하러 지금 간단 말이죠. 네. 오,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HBM을 그렇게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방어를 못한다? 그럼 이게 HBM이 이번 주가 하락의 원인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그럼요. 종일 앉아가지고 멍하게 이렇게 삼성전자 보면서 그럼 뭐 때문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 파운드리 쪽의 경쟁력도 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따가 뭐 자료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파운드리에서 이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가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많이 퍼부었습니다. 네. 사실은, 그죠? 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거기에서 떨어지는 과실이 지금 거의 없어요. 지금 오히려 있던 고객분들마저도 지금 TSMC로 다시 떠나가고 있고, 네. 거기 남아 있는 분들은 사실은 좀 뭐 우리가 알만한 그런 큰 기업들이 아니라, 그죠? 자그마한 일부 맞아요. 뭐 그런 부분들밖에 없다 보니까, 그럼 도대체 이 파운드리 쪽으로 투자했던 돈들은 다 어디 갔냐라는 거죠. 예, 그게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이제 뭐 팹을 증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 연기하고 계속 이런 일정이 나와버리니까, 그거 맞춰서 반도체 소부장들도 스케줄 다 준비하고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맞춰서 뭔가 삼성이 거기 짓는다고 하니까. 근데 삼성이 갑자기 이제 그거 연기하고 당분간 보류하겠다라고 해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쪽도 지금 영향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삼성그룹은, 특히 삼성전자는 그 밑에 수많은 이 소부장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습니까? 네. 근데 위에 있는 회사가 흔들려 버리니까, 그나마 위에 있는 회사는 그래도 좀 버틸 여력이 있다면 그 밑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은 더 어려워지는. 그렇죠. 그게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 보면 뭐 5% 이상 하락한 종목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네. 그 영향을 좀 받는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업데이트를 다시 한번 좀 드리면, SK 하이닉스는 그나마 지금 엔비디아하고 주가가 조금 동행하는 그런 그림을 보면서 뭐 최근에 반등도 좀 좋습니다. 20만 원까지도 한번
기회도 줬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회장님께서 직접 엔비디아에서 6개월이나 앞당겨서 공급을 요청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분위기 그래도 잘 버티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테크 섹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나온 보고서 중에 하나가 그죠? 오늘 뭐 이 다운 사이클을 지나서 중국의 이 CXMT가 2026년으로 숫자는 기억하는 것 같은데 2026년도에 마이크론을 넘어서서 점유율 3위 기업으로 올라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그 보고서에 담기다 보니까 야, 이 생각보다 이거 중국의 업체들이 반도체 굴기로 인해서 올라오는 애들의 이 속도라든지 이 경쟁력이 꽤 위협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네. 물론 우리가 1위고 2위고 그 다음이 중국이긴 한데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우리는 기술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벌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협적일 수도 있다. 마이크론을 넘어서서 3위로 올라오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DDR4 쪽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돈 좀 잘 벌고 괜찮은 그런 뭐 고사양 쪽이 아니라 그 밑에 쪽이니까 뭐 지금은 좀 벌어져 있다 이러겠는데 오늘 나온 내용들은 DDR5 쪽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하이닉스도 당연히 HBM을 지금 돈을 벌고 있지만 메모리 업체잖아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 요거 한번 보시면 코스피 대형주로 제가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한번 뽑아봤는데 이 단위가 260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259라고 돼 있잖아요. 260조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9월달 이후로 코스피 대형주가 앞으로 1년 뒤에 영업이익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 꺾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올라올 때는 우리가 그래도 상반기에 분위기 괜찮았는데 대형주군들이 이렇게 꺾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 다들 이미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가장 큰 역할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삼성전자입니다. 두 개를 제가 같이 그려놓은 거거든요. 명확하게 제가 보여드리려고. 여기가 9월이고요. 9월이고 노란색이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검은색이 삼성전자인데 그래도 하이닉스는 조금 멈추다가 최근에 AI 서밋하고 뭐 이런 부분들 전후로 다시 실적 추정치가 그래도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멈추다가 그죠? 근데 삼성전자는 9월 초 이후로 계단식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요게 앞에 있는 이 대형주 영업이 컨센서스에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이거 멈추고 돌아서야지 대형주 실적 추정치에 영향을 줄 텐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조금 뭔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오늘 장중에 나왔던 오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TSMC가 이제 중국 반도체 수주 중단한다면서 이제 너희들 거 이제 우리 물량 안 받겠다 이러니까 제가 누구 반사수에 이런 건 별로 안 좋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잘해야지. TSMC가 너무 물량을 많이 받아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캐파가 안 되니까 콩고물 받는 거는 사실 좋은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중국 반도체 이 수주 중단으로 인해서 그러면 삼성전자도 요거 가지고 이제 반사이익 좀 볼 수 있으려나 했는데 오후에는 바로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TSMC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중국의 7나노 이하의 이 좀 미세 공정 기술은 수출 금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래버리면 이제 반사이익은커녕 우리도 이거 뭐 중국 쪽을 대응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오후 들어서 심리를 조금 더 압박한 게 아닌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난 10월 말에 삼성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주가는 잠깐 반등 주다가 지금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가가 결국에는 추세를 돌리려면 하락하는 원인을 해소가 되거나 그죠? 희석이 돼야 되는데 HBM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좋게 해주고 오늘도 장중에 이 뉴스 나왔습니다. 11시 경에 8단 관련해서 공급 인파가 나왔는데도 전혀 11시에 반응 못했거든요. 오늘.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를 누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HBM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이제는 원래는 HBM만 잘하면 그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이걸 못해서 주가가 부진하다 생각했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오늘 신저가를 이렇게 갔는데 결국에는 당분간 반도체는 여기 안에서 결국에는 놀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논다라는 게 플레이 리스트를 우리가 매매하는 그죠? 트레이딩 후보군들은
여기 안에서 찾거나 아니면 AI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 뭔가 엮여 있거나 그죠? 그런 종목들 쪽에서 당분간 찾아야 될 것 같고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전자가 올라오지 못하면 당분간 삼성전자가 참 회복하기에는 쉽지 않은 이게 이제 TSMC의 파운드리 시장이고 나머지 기타인데 나머지는 거의 플랫합니다. TSMC만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되기 전까지 삼성전자가 참 당분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구나. 아니면 이 메모리 업황이 다시 2023년 초처럼 확 좋아지든지 다시 그죠? 네. 다시 확 좋아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숫자가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 한번 보시면 똘똘한 장비주들을 대부분 다 제가 관심 종목에 이렇게 넣어놓은 건데요. 기관 투자가들의 여기 수급판을 보시면 다 팔았습니다. 기관들이 오늘 다 전체적으로 장비주들을 비중을 지금 가격에서도 다 줄이는 이런 모습들이고 가장 핵심은 어쨌든 중국의 반도체가 SMIC를 비롯해서 제재에도 불구하고 실적 잘 나오고 특히 본토의 SMIC 같은 경우는 지금 연중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이거 만만치 않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 견제하고 했는데 이번에 경기 부양이 지금 좀 아쉽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중국에. 네. 저는 중국이 경기 부양의 한 축은 이 반도체를 엄청나게 밀어줄 것 같아요, 돈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힘든데 정부나 뭐 이런 부분에서 전혀 그런 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네. 중국은 돈으로 지금 어떻게 했는지 이번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싸워서 이번에 이기려면 반도체 안 되고는 안 되니까 이쪽을 지금 밀어주면서 야 SMIC, CXMT, 뭐 YMTC 이들이 생각보다 경쟁력이 이번에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 주가도 오히려 연중에 100%나 이제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그림을 보이면 이걸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당분간 테크 섹터는 AI 반도체 쪽으로 엮여 있거나 아니면 차라리 미국 쪽으로 보거나 우리나라 국내 이제 뭐 삼성이나 그 삼성의 밸류체인 쪽은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어두운 전망을 또 해드렸네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전망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HBM으로도 이제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절망감이 커지는 것 같은데 국내 반도체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외에 그 하위에 있는 밸류체인까지도 이사님께서는 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업종의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땐 거기에 관련된 가격 지표들의 조정이 먼저 선행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다뤘던 게 그 고정가가 꺾인다라는 점을 9월 데이터로 봤었어요. 근데 그때 분명히 경고에 대한 시그널을 줬는데 SK하이닉스 주가는 20만 원대에서 버텼잖아요. 네. 그 부분은 뭐 HBM과 관련된 부분이죠. HBM 예. 같은 경우가 그래도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밝혔던 점은 2025년까지는 312단과 관련해서 시장의 나머지들이 침투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그만큼의 실적을 더 플러스 해준 거고 추정치가 안 꺾인 거죠. 그와 함께 HBM 같은 경우가 이제 전체 D램 낸드, 특히 D램 쪽에서 한 40%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멘트를 했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일반 범용 반도체의 고정가가 빠지는 걸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동일 매출이 나오더라도 마진이 안 꺾인다는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20만 원이라는 가격에 당위성이 생겼는데 오늘 뭐 때마침 리포트가 또 나온 거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중국 쪽 같은 경우가 2026년 기준으로 높은 수요를 가지고 시장에 이제 DDR4를 넘어서 한 5까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시각인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는 선단 공정에 대한 부분에서 AI를 탑재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DDR5가 쓰여야 되고 그렇다 보니 미리 준비를 잘 해놓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을 방어할 수 있으니 이 멀티플이 용인이 됐는데 그게 이제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고민을 해봅니다. AI를 탑재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더 마진이 나오는 쪽을 풀어줘야죠. 그게 원래 준비됐던 건 삼성전자와 네이버 같은 경우가 마하 시리즈 네. 추론용 가속기를 원래는 연말에 내놓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는 별개로 네이버가 인텔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해요. 네. 이게 만약에 출시가 돼서 학습용 지금 가속기보다 추론용 가속기 시장이 더 크다 보니까 여기에서 시장을 잠식해 가는 걸 보여주면 말은 달라집니다. 말은 달라지는데 이거는 돼봐야 아는 거죠. 미리 우리가 이걸 예견해서 좀 반도체 같은 경우를 진입하기에는 약간은 구름이 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인해야 됩니다. 가격은 빠질 겁니다. 그 빠지는 와중에 시장의 다른 참여자들이 HBM3 쪽으로 안 들어와야 되겠죠. 그게 들어오면 이제는 시장이 나눠먹기가 되는 거고 계속 물음표가 나타날 거고 돈 버는 AI 쪽으로만 수급이 쏠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의 판도를 바꿔줄 만한 제품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트리거가 발생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 하이닉스나 전자는 여기에서 주가가 깨져서 나락을 가는 게 아니라 사이클은 꺾인 걸 인정하고 가는 거고요. 네. 뭐 하이닉스 기준으로 뭐 15만 원 이하 왔을 때는 다시 20-30% 올라오는 그런 반복이 되겠죠. 그 정도로 보고 접근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사이클 주식으로 뭐 사서 이거를 장투로 들고 가고 하기에는 한계는 9월부터 이 시그널을 보여준 겁니다. 예, 그거를 인정하고 가는 거죠. 이게 욕심이 계속 그러니까 실망감이 커지고 욕심을 내려놓다 보니까 오히려 들으면서 이건 또 부정적인 뭐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아 그래도 사이클을 벗어나지는 않았구나. 네. 그래도 사이클 안에 있긴 있구나. 네. 힘든 시간이어서 그렇지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뭔가 혁신적인 좀 지금 상황을 역전해야 될 게 사실 안 보여서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는 거고 네. 이 뉴스는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저 듣다 보니까 두 분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부터 좀 반성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슬픈 건 슬픈 건데 저희 너무 다운되는 것 같습니다. 아, 에이, 저부터 반성합니다. 아유, 네. 조금만 힘내서 톤업해서 한번 톤업.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톤업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그만하고 네. 그러면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 이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에 방산은 트럼프와 관련해서는 우리 너무나도 그 스토리를 잘 알고 있고 네. 조선은 트럼프가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야 여기는 확실히 뭐 매수세랄지 주가도 반응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가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궁금증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팀장님께서 먼저 좀 오늘 띄워주시죠. 이게 사실 어디까지 갈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거 뒤에 자료 보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예. 일단은 오늘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퇴근하고 밤에 주로 하는 게 이제 뭐 우리 이성우 이사님도 그러시겠지만 오늘 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이제 데이터도 이렇게 살펴보고 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52주 신고가가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이제 보는데 사실 오늘처럼 이렇게 지수가 약할 때는 52주 신고가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네. 뭐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10개 미만으로 뭐 별로 없는데 오늘 지금 보니까 의외로 52주 신고가 종목들이 꽤 지금 제가 방금 뽑아 보니까 많이 있네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나라는 것을 한번 표로 한번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관련된 뭐 좀 머스크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한번 요거부터 보고 한번 넘어가 보면 하나 시스템, 그죠? 이거 우주 항공 관련된 네. 쪽이죠. 한국 항공우주도 이름이 항공하고 우주가 들어가 있네요. 네. 당연히 그쪽 관련주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거 뭐 전력기기 쪽 아닙니까, 네. 그죠? 네, 이쪽도. 그래서 하나오션, 조선, 이것도 방산으로 요즘 엮이고 있잖아요. 군함 관련해서 하나에어스페이스, 방산, 대부분 종목들이 최근에 약간 그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는 종목들은 간다. 결과적으로, 그죠? 결론적으로 가는 종목들은 가는데 극히 가는 종목들만 지금 좀 몰려서 간다. 바이오도 지금 보시면 지난주에 알테오젠이 오늘도 가고 있는데 이제 알테오젠이 금요일날 뭐 지난주에 훅 뽑고 나니까 오늘은 사실은 리가켄 바이오라는 ADC의 우리나라의 대장주인 리가켄 바이오가 오늘 확 뽑았거든요. 예. 근데 바이오도
딱 압축해서 예, 몇몇 종목들만 이렇게 딱 가는 모습이 그래도 섹터 내에서 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최근에 올랐다 보니까 야 이게 이제 더 간다라면 여기서 좀 따라갈 텐데 신규로 뭔가 들어갈 분들은 좀 애매한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당분간 테크가 움직이기 좀 어렵다라면 예, 덩치가 큰 테크와 그다음에 2차 전지도 뭐 지금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 아니잖아요. 오늘 네. 그나마 LG 에너지솔루션이 어제 스페이스X 관련주로 그렇습니다. 네, 되는 바람에 오늘 LG 엔솔이 조금 움직인 거고 사실은 그거 몇몇 종목들 제외하면 2차 전지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 LG 엔솔의 훈풍을 제대로 받아가지 못했어요. 받지도 못했고 그 종목 하나만 오늘 그냥 한 맞아요. 5% 4%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와 테크 쪽에 뭔가 돈이 들어갈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그 돈들이 예, 뭐 가는 쪽만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쏠림이 당분간은 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요거 한번 보시면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에 공약상입니다. 강조했던 산업과 섹터가 얼마 정도 초기에 강했었는지 그러면 이제 이 주도 테마가 네.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수 있잖아요. 무조건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항상. 네. 다만 한번 보시면 클린 ETF의 누적 수익률 먼저 한번 보시면 요거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 때겠죠. 예, 그때도 보시면 11월, 12월, 1월 요 한 두세 달 정도 예, 섹터 ETF의 누적 수익률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요 아래쪽에 있는 S&P 500 금융 섹터 누적 수익률 보시면 이렇게 예, 강세를 보는데 요 기간은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기간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최근에 두 번의 공약상 강조했던 산업과 섹터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한 분기 정도는 그래도 힘이 좀 유지되구나라는 것을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사님께서도 같은 그죠? 얘기 네.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 분기 정도. 근데 한 분기 얘기하시면서도 기간은 그래도 뭐 11월, 12월까지는 그러니까 좀 짧은 분기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거 뭐 무조건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지금 그리고 너무 또 세게 또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혹시나 그 상황에서도 반도체 쪽에 혹시 진짜 뭔가 좋은 내용이 나오거나 아직도 희망을 갖고 계신 거군요. 그건 모르는 거니까요. 좋습니다. 네네. 그거는, 네. 조금이라도 뭔가 어쨌든 좋은 내용이 나오거나 2차 전지도 진짜 미세한 뭐 좋은 내용이 나오면 돈은 갑자기 또 그 두 개로 움직여 버리면 네. 최근에 이 대장주와 주도 섹터에서는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못 가기 때문에 이들이 더 세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12월, 1월 사이에 혹시라도 그들이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생겨버리면 그들 가고 이들은 또 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색깔이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섹터의 성격은 약간 산업재 섹터가 지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의 산업재 섹터의 펀더멘탈을 한번 보시면 초록색 색깔인데 12개월 예상 주당 매출액은 역대 최고치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10년이고요. 여기가 24년인데 14년 내에 거의 최고치 수준에 있거든요. 근데 매출액 대비해서 투자를 얼마 했는지 캐펙스 비율입니다. 이 회색인데 캐펙스 비율을 보면 2022년도 이후에는 거의 최저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볼륨이 커지고 있는 거에 비하면 캐펙스 투자는 그렇게 크게 많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러면 앞으로 이 돈을 번 걸 가지고 캐펙스를 이거 올리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지금 네.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산업재 업종 내에서 투자가 어느 쪽으로 좀 증가할 수 있을 건가라는 것을 이제 본다면 당연히 뭐 최근에 뭐 주도 섹터 쪽으로 상관계수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산업재 캐펙스가 만약에 올라올 때 국내 산업재와 에너지 업종의 상관계수가 높다. 상관계수라는 것은 미국의 산업재 캐펙스가 올라올 때 우리도 같이 올라오고 네. 얘가 올라오는데 우리는 빠지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양의 방향으로 같이 움직인다라는 네. 건데
그게 이제 전력기기 오늘 뭐 변압기 신고가 같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최근에 당선되자마자 전화 통화하셔서 야 우리 조선 같이 가야 돼라고 하셔서 상관 개수 0.8이었네요. 과거에도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우주항공도 그랬고. 네. 앞으로 산업재 업종의 캐펙스가 증가했을 때 국내에 상관 개수가 좀 높게 움직일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이들인데 이미 움직임이 지난주부터 시작됐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전히 앞으로 올라올 뭐 캐펙스가 워낙 매출액 대비해서 캐펙스 비율이 낮기 때문에 올라올 룸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는 유효하다라는 게 여의도의 리서치의 평가인 것 같은데, 막상 차트 쳐다보면 이게 좀 후들거려요. 네. 너무 많이 올라서 혹시나 고점에서 여기에서 그렇죠. 들어갔다가 또 물릴까봐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네. 이럴 때 제일 좀 편안한 건 뭐죠? 근데 저도 네. 그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 ETF들이 거기도 은근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네, 네. 한 20% 내외로 많이 올랐습니다. 뭐 조선도 그렇고 네. 우주항공 방산도 그렇고. 맞아요. 전력 인프라 ETF도 많이 네, 올랐고,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면 결국에는 정답은 분할 매수 아닐까요? 분할 매수. 네. 아니면 우리 좋아하는 바벨 전략이. 그렇죠. 뭐 방법이 없죠. 참, 한쪽은 그러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섹터, 네. 한쪽은 현금이죠. 네. 안 그러면 그쪽에 내가 다 투자했는데 혹시라도 갑자기 색깔이 바뀌어가지고 조정 네. 나오면 또 내가 또 방송 듣고 또 했는데 역시 이게 고점이네 이래 될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이들이 계속 당분간 또 유지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놓치기 싫고 포모가 내가 싫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0주를 사고 싶다라면 한 300주라든지 한 3분의 1 정도 일단은 한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너무 올라가 버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300주만 따라가겠지만, 혹시나 가격 조정이 나오면 내가 아직 700주를 살 여력이 남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들의 방향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어느 정도는 좀 알아야 그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다른 거보다는 오늘은 외사에서 이제 우리 변압기 관련된 리포트가 나온 게 있고, 오늘 뭐 여기에 화답하듯이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네. 신고가를 경신을 했으니까 요 관련해서만 간단하게만 마무리 좀 해드리면, 일단 최근에 제가 이제 외사에서 나온 리포트들을 이렇게 쭉쭉 보면 우리나라 전력기기에서는 거의 두 종목만 계속 탑픽으로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HD 현대일렉트릭을 외치고 있고, 두 번째는 효성중공업인데, 효성중공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건설 관련된 부분의 비중이 거의 40% 가깝게 있다 보니까 사실 다른 전력기기 올라오는 동안 디스카운트를 계속 받아왔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는 꽤 빠르게 지금 좁히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초고압 변압기 쪽에서 실적이나 마진이 꽤 잘 나오다 보니까 그 디스카운트 받았던 부분들을 많이 좁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한 쪽은 LS 일렉트릭이 아직까지는 숫자가 좀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부진한 부분들이 있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수주라든지 주문 잔고를 보면 수조 원대, 특히 뭐 현대와 효성중공업이 YTD 수주 잔고도 그렇고 주문 잔고도 그렇고 압도적으로 7조 원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고, LS 일렉트릭이 상대적으로 조금 상대적으로 숫자는 좀 낮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 게, 미국으로 결국에는 수출하면 변압기도 관세에 영향을 받을까봐 좀 걱정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 내에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 네. 요것도 이제 판단하는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은 미국 내 제조 시설이 일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LS 일렉트릭하고의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 정도 한번 보시고, 지금 회사에서는 어쨌든 목표 주가 대비해서 여전히 지금 현재의 시가총액은 충분히 업사이드가 좀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뭐 시장 뭐 외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좀 숨고르기를 좀 해준다라면 한번 못방은 안 되고 처음부터 그죠? 분할로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보되 좀 천천히 한번 해보시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역시 같은 업종군에 대해서 이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전략과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되었던 2016년과 지금이 가장 다른 점이 뭘까요? 가장 다른 점. 예. 가장 다른 점이요? 네. 물가 수준도 다를 텐데 가장 다를 것 같지는 않고. 전력 부족이에요. 전력 부족이죠. 아, 그때는 괜찮았어요? 예, 그때는 괜찮았죠. 아... 예, 변압기의 교체 사이클도 없었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고민을 해봅니다. 과연 이번에 산업재 사이클 같은 경우가 단기인가 장기인가 이게 몇 년 만에 도래한 산업재 사이클이냐 하면 거의 근 10년만 사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이슈나 반도체 그 AI 이슈가 있기 전부터 전력 수요 이슈는 작년 뭐 초부터 계속 얘기는 됐었어요. 사이클상으로.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런데 나머지 산업재들 자 캐펙스가 최저치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게 언제나 미국 그 정부의 말밑에는 캐펙스를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건설 기계를 보더라도 바이어들이 재고를 쥐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고 언제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그 정부의 원년 때 시설 투자 관련해서 비용 집행을 가장 크게 하죠.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정부 말미에서 재고가 커졌던 건설 기계 쪽은 실적이 깨집니다. 캐터필러 실적 안 좋았잖아요. 3분기, 4분기도 당연히 안 좋죠. 그런데 여기에서 진행되는 게 시설 투자와 관련된 부분의 정부 초기 집행 자금. 그러면 수요가 일어서요. 한 배 정도로 일어서죠. 그러면서 확실하지는 않으나 재건이 진행되면 일반적인 수요가 살아나는 것보다 3배가 수요가 살아나요. 그러면 건설기계 쪽에서 또 우려하겠죠. 이거 재건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유가 관련해서 사우디가 중동 이슈가 있기 전에 우리는 12월까지 원래는 100불 정도 같은 경우에 유가가 도달하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고려를 해보겠다는 증산을 그냥 단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유가 기준으로 지금 65불 정도 이하로 갔을 때는 셰일 업체들이 이거를 채굴을 하면 손해 보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이 공급으로 좀 조절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 반대돼서 우리 생각해 볼게 트럼프 당선인이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와 관련된 카드는 에너지 패권을 놓고 소형 모듈 원전은 드라이브를 걸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신재생은 우선은 배제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 에너지 부분을 생각해 보면 빠져있는 유가 안에서 천연가스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산업재 사이클은 뭐냐면 공급의 조절로 이루어지는 사이클이 아니라 수요가 올라오는 사이클이다 보니까 주가가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사이클의 시작인 거죠. 주가가 앞서 있다는 걸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수요가 올라오니까.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주가는 언제나 우리가 타이밍을 맞추기 힘들죠. 다만 사이클의 초입이라는 판단이 서면 그 밸류에이션에 캡을 씌울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요는 알아서 올라오는지 보는 거고. 그래서 대세는 이미 산업재 쪽으로 넘어왔고요. 여기에서 뭐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캐펙스를 뭐 여기에 투자를 해서 지금 IRA와 관련된 세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 올해 내년에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5년의 공백이 있어요. 실제 수주를 받기 전까지. 그걸 메우는 게 나머지 신재생이 아니라 우선 천연가스를 택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천연가스 관련된 밸류 체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뭐 실적으로 보여주면서 주가는 강할 수 있겠고 뭐 그런 쪽의 큰 그림을 한번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변압기 관련해서는 우리 생각해 볼게 쉽게 수요 공급의 논리에서요. 만약에 지금 미국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변압기에 대해서 관세를 부여하면은 쇼티지인데 여기에서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원전과 관련해서 하나의 그 지역에서 그 송배전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부분의 승인을 잠시 배제를 했어요. 송배전 관련해서 구체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를 얘기하라 했거든요. 그게 왜 그렇냐라고 하면 아직 미국의 로컬 쪽은 노후 변압기의 교체가 전부 되지 않았어요. 한 50% 정도는 더 해줘야 되다 보니까 그 인플레이션의 방어를 위해서라도
관세를 매기기는 힘듭니다. 이 다 어차피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주식적 사고로 이 사이클에 대입해서 이게 수요로 촉발되는 건지 아니면 공급으로 인한 단기적인 건지만 구분하고 플레이하면 되는 거죠. 찍어 살 수 있어야죠, 이런 거.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 투자 전략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그다음에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민재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